반갑습니다, 여러분. 닥터 부메랑입니다. 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제가 불안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연관이 깊은 어떤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불안 장애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anxiety, 그러니까 anxiety disorder라고 하는데 보통 우울증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지치고 기진맥진하게 만들죠. 예. 어, 근데 이 질환을 좀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우울증보다 한 단계, 어떤 면에서 한 단계 좀 더 힘든 질환인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불안장애를 뭐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뭐 이렇게 확 뭐 잘라서 깨끗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성격의 그런 건 아닌데, 굳이 좀 성격을 나누자면은 그런 거예요. 우울증 환우분들은 주로 우울증의 그 좀 우울한 기분, 그 정서나 그런 어떤 감정 거기에 좀 많이 원인을 거기다 많이 초점을 둬요. 근데 불안장애는 약간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거, 뭐 우울한 기분, 걱정 근심이 많은 거, 이런 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원인을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이랄까, 자기 자신의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좀 휩쓸리고 막 이런 모습, 아무튼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셀프 스팀과도 굉장히 깊이 연관되고, 자기 자신을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모습하고도 보다 좀 강력하게 결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성격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anxiety disorder, 불안장애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25%에서 29%, 거의, 그러니까 뭐 정말 그 실제로 그 진단받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30%가 넘는다는 얘기죠. 30% 이상의 인구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적어도 한 시기에는 불안장애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보편적인 정신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불안장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증세나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더 잘 아시고 이미 오랫동안 좀 그런 증상들과 싸워 오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좀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조금 더 일부 전진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에 이 영상을 아마 클릭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맞죠? 일단은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짧은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음, 일단은 그 전문가들은 크게 그 불안장애가 오는 원인을 네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네 가지 범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자신과 연관 있는 거, 그리고 외부와 연관 있는 거, 뭐 사회적으로 영향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구분을 짓는데, 그거를 지금 뭐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대표적인 거 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좀 이렇게 저게 아마 굉장히 좀 와닿을 법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불안장애는 일단 모르시는, 경험을 안 해보시는 분들은 그냥 불안장애? 그냥 좀 불안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어떤 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 근심, 불안에, 예전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소모하게 되고, 또 걱정의 그 어떤 내용, 질도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은 병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걱정을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이다. 근데 이제 지금 결과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좀 지나쳐서 뭐 잠도 안 오고 뭐 그렇다. 이런 걱정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타당성이 있는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나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죠, 사실. 인간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건강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안 장애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 걱정의 내용이 조금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쉽게 좀 공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으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어, 조금 전에 어떤 그 보고서를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실수로 썼다면은 이게 회사 사업의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사업부의 어떤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회사가 어떤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거나 심하면 망할 수도 있다. 나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죠. 그 사고방식의 어떤 그런 걱정의 질이. 근데 그런 걱정이 하루에도 막 몇 개씩 막 이렇게 멈출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퀄러티의 어떤 질과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그런 걱정이 그 사람의 어떤 정신을 막 이렇게 꽉 뭐랄까 이렇게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하고의 어떤 또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우울증 환자분들은 어떤 피곤한 모습은 자주 보이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우울해요. 그러니까 확 처져 있고. 근데 불안장애 분들은 그렇게는 안 보일 수 있는데 걱정이 너무 이제 심하고 많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걱정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뭐랄까 그게 장기화되면 육체적인 그 좀 영향이 생기죠. 그래서 오랫동안 불안장애로 힘들어하신 분들은 육체적인 좀 그게 이제 육체적으로 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으로 좀 그게 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불안감이 너무 싫으니까 이제 뭐 폭식을 한다던가 폭음을 한다던가 술 같은 거 그리고 담배 뭐 심한 경우에 약물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그런 거에 중독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섹스 그러니까 성중독 같은 거 좀 그런 순간들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좀 그런 2차적인 좀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불안장애 그러면 이제 불안장애를 내가 어떻게 좀 지금보다 좀 한 단계 좀 좋은 상황으로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약 물론 이제 그런 약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또 막 몇 년 동안 뭐 드시고 이러는 거는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데 일단 너무 심하다면 그 의지적으로 쉽게 안 된다면 초반에는 좀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약을 드시는 동안 약만 드시지 마시고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이제 그렇다면 왜 불안장애가 생기냐?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없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걱정이 많은 어떤 그 성격의 가족이 있다면 유전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유전적으로 설령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도 어떤 행동 패턴을 좀 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과 어떤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어떤 특정 그 상황에서 그분이 막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 그러면 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말고도 뭐 이제 자기 내적인 개인적인 원인이 제일 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자아를 조금 유약하고 막 무능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이제 막 그 걱정을 뭐라고 해야 되나 초대한다고 해야 되나요? 막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세상과 타인, 사람에 대해서 좀 어떤 그 믿음이나 애정 같은 게 좀 많지 않은 경우가 또 있어요. 절대적으로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삶을 온전히 이제 즐기기보다는 고통과 어떤 위험한 일을 그 계속 이제 피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죠. 예, 좀 세상을 조금 이제 일할 땐 일하고 뭐 이렇게 고민할 땐 고민하더라도 즐기고 좀 릴렉스 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냥 매 순간이 다 그냥 지뢰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피하고 그거와 싸우고 모면하고 막 이런 거로만 이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의 그 애착 관계 어떤 주변에 이제 중심적인 인물들과 애착 관계를 충분히 맺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부모님의 어떤 그 양육 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통제와 간섭 또는 이제 보호가 심하거나 그 양육 방식이 일관성이 없을 때, 뭐 이제 부모님이 뭐 기분 좋을 때는 뭐 다 오케이 오케이 하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날은 또 막 통제하고 이러면 애가 좀 혼란스럽죠. 뭐 그런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저기 이런 거 말고도 많죠. 요즘엔 또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이제 더 경쟁적이고 더 빠르고 많은 그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전하고 똑같은 그 신체 조건을 가졌는데 당연히 어떤 부하가 오겠죠. 머리랑 뭐 가슴이랑 몸에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지고 심할 땐 불안장애 이렇게 걸리는 게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가 변해가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내모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장애 걸린다는 것이 뭐 약하거나 뭐 무능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냥 어떤 그냥 그래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마치 어떤 지역에는 비가 오고 어떤 지역에는 뭐 눈이 오는 것처럼 그냥 나라는 존재와 이 상황과 기타 여러 가지 그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반응이에요, 일종의. 어, 그렇다면 anxiety disorder 이 불안장애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약물, 그러니까 신경정신과 내방 뭐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자세히 이거 다루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행동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BT라고 하는데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예요. 이거는 사실 우울증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자분들에게 그 도움을 주는 적인데 요즘에 뭐랄까 테라피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발되는 것도 많고 뭐 CBT뿐만 아니라 뭐 DBT라든가 뭐 REBT라든가 뭐 IFS라든가 이게 무수히 많은 그게 있는데 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테라피 중에 하나가 CBT인데 왜 그러냐면 CBT가 모든 그 어떤 뭐랄까 치료 테라피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BT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이제 결국 CBT에서 좀 이제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에 어떤 그 기본과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한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한번 좀 간단한 좀 어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히 말하면은 뭐냐면 좀 자기의 왜곡된 그 신념 같은 거를 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나 왜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곡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어,
모든 사람이 날 쳐다본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많죠. 근데 그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옷이 이상한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내금새가 나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자기들이 기다리는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나? 뭐 다 달라요. 머릿속에서 그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그 자동화 사고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부적절하지 않은 자동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그런 거를 좀 교정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인데 그게 좀 도움이 되고요. 관련된 책들도 많아요. 그런 거를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읽어보시면은 혼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당장 없어도. 그리고 어, 인지적인 부분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좀 자기 자신을 챌린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증거나 논리가 뭔가요? 본인에게. 그리고 당신의 그 걱정하는 습관 자체와 사실을, 팩트를 혼돈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냥 걱정이 습관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체 문맥에서 부분적인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리고 확률이 지극히 낮은 것을 확률이 높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관련 없는 요소들을 지나치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뭐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아예 그냥 그 걱정을 이렇게 더 그냥 확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일어나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무슨 일이 생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를 통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신 분석학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치료를 받아도 되고, 요가나 명상 같은 그 연습을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안정화시키면서 기초를 좀 다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인지나 심리적인 것보다는 일단 좀 많이 지치신 분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분들한테는 명상이나 요가를 많이 처음에 추천해요. 왜냐면 그게 더 쉽기 때문에. 당장 마음 어떤 가짐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냥 충분히 물이나 차를 드시고 명상이나 요가 하는 거,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닥터 베리 맥더프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Dare라고, D-A-R-E. Dare라는 그 제목의 책인데 제가 그좀 한국에 번역된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 책의 나온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그 대어는 그러니까 그 조동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너가 이럴 때 쓰는 거 대어인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이제 이니셜이 있어요. 그러니까 DAR인데 D는 diffuse.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분산시키기, 충격을 흡수하기 이런 뜻이고, A는 accept, allow 이런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걱정을. 그리고 세 번째는 R은 뭐냐면 이제 run toward. 해서 그냥 해석하면 그냥 그 순간을 당당하게 즐기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이제 E는 engage라고 해서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었으면 계속 공부하고, 일하고 있었으면 일하고, 회의하고 있었으면 회의하고.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드리면 D, 처음에 걱정이 온다. 이 말도 안 되는 걱정이 밀려올 때 일단 diffuse, diffuse 하세요. 그냥 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걱정하는 분들은 머릿속에 항상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있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이제 what if? 이러면 어떨까? what if? 막 이러는데 그거를 그냥 whatever.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면 어때? 괜찮아. 왜냐면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 같은 걸 한두 개 정도만 이제 내세우면서 자기를 좀 타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what if? 이러면 어쩌지라는 마음가짐에서 whatever로 이렇게 바꾸면
좀 그 충격, 걱정의 충격이 좀 분산돼요. 그러니까 흡수되면서 분산돼요. 그래서 그 디퓨즈 되니까 일단 좀 효과적이고요. 그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는 accept, allow인데 이게 사실 제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오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반응이 뭐냐면 특히 이제 불안장애처럼 불안감으로 이제 오랫동안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걱정이나 조금이나 자기 자신 머릿속에 걱정이나 근심 뭐 이런 불안감이 들면 그 극도로 싫어요. 그런 상태를. 그래서 반사적으로 마치 그걸 이제 꼭 눌러버려요. 억눌러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걱정은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힘을 받아서 마치 그 반작용처럼 이렇게 밀면은 이쪽에서 더 세게 미는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마치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공을 물속에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은 이 공이 더 그 부력을 받아서 더 세게 그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걱정도 그렇게 더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을 줄수록 걱정한테 얘도 더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오면 걱정을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존재, 무슨 뭐 자기의 적, 뭐 악마 같은 존재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걱정은 사실 나를 도우려는 존재거든요. 나를 보호하려는 고마운 존재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오면 그냥 관심을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그냥 왔어? 아, 네, 뭐 그래 왔어? 그래 뭐 나 별로 안 와도 되는데 뭐 너가 이렇게 관심 안 가져도 돼. 뭐 하고 그냥 no thanks. 오케이? 괜찮아. 근데 너가 걱정되면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를 좀 나의 보호자인 거 아니까 좀 나를 좀 지켜보다가 시간 되면 잘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 상황을.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걱정 근심에 대한 그런 태도를 좀 바꾸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R, 그러니까 이제 run toward. 그냥 이제 마치 조금 전에 파도가 밀려올 때 같이 대응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밀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서핑 타듯이 그냥 그 걱정이 올 때 더 이제 배짱 있게 좀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는 게 아니라 배짱 있게 한다는 게 이제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걱정 뭐 이럴 때도 있지. 그래 좀 더 뭐 걱정 뭐 더 다른 거 없어? 더 센 거? 더 와봐. 그래 그래 오늘 뭐 한 10분 동안은 걱정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은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방향이랑.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engage.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었으면은 공부하고, 뭐 일하고 있었으면 일을 하고, 뭐 회의 중이었으면은 다시 이제 집중해서 회의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대화인데 좀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습관화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좀 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좀 불안도 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 특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특징이나 기질, 뭐 심리적인 특징,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매뉴얼.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그 사용 설명서 이런 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스트레스에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좀 걱정이 많아지고 이런 거를 다 이제 매뉴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더 힘이 약간 생길 거예요. 약간 생기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좀 마음이 잘 맞는 분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으세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와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또 노력하시고 그런 가운데 자기만의 좀 소박한 꿈을 하나 세우세요. 그런 꿈이 있을 때 이제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던 그 불안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밀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나 이런 게 이제 그 꿈으로 점점 이제 대체돼요.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에너지로 채워지고. 그래서 어떤 관계와 자기의 꿈 이걸로 이제 점차 중장기적인 목표는 그걸로 가셔야 돼요. 예,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분이라도 제가 오늘 나눈 말로 힘을 얻으셨으면 저도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차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